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사전투표제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송화 봉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소식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나귀와 수탉, 물고기와 연인이 함께 그려진 샤갈의 그림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샤갈의 작품만이 가진 그 독특한 힘의 비결은 무엇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0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4일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선거 유세가 한창인데요.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오늘과 내일 실시됩니다.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책인데요. 중앙선관위 김수현 서기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가 이제 5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 살림을 책임질 3,95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래서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즉 광역단체장, 교육감, 또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및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및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 꼼꼼히 살피셔서 잘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투표율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투표율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그 투표율은 당시의 그 정치 상황 그리고 선거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표율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텐데요. 예. 다만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대폭 개선한 사전 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지난 제5회 지방선거 때 투표율은 54.5%였습니다. 예. 그때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돼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되죠? 네. 네. 아직 좀 생소한 제도 같은데 어떤 제도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전국 단위 그 규모에서는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제도입니다. 네. 사전 투표는 기타 개인적인 어떤 생업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선거일에 투표하실 수 없는 그런 유권자들이 사전에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에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기본권인 선거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3,506곳에서 그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오늘 6시부터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9시 현재 그 29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따라서 전체 유권자의 0.72%가 참여한 상태입니다. 예, 사전 투표제 어떻게 보면 매우 획기적인 제도인데요. 네. 이런 제도를 왜 진작하지 못했을까요? 네.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준비. 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기존에도 사실 부재자 투표라고 해서 네. 선거일 전에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미리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러면은 미리 신고 받아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 용지하고 그를 집으로 배송을 했고요. 네. 그럼 가지고 투표소에 가서 네.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소 불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전 투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되는데 네. 나도 사전 투표를 좀 해야겠다 하는 분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신분증만 가지고 예. 오늘 내일 전국 어디에서나 주소지 관계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셔서 예. 투표용지를 발급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유권자가 투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유권자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예. 우리가 보통 하는 투표 방식과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천의 중앙동에 사는 유권자가 그 중앙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가지고 가셔서 투표용지 7장 받아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과천 사는 유권자인데 서울에 가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7장의 투표용지 외에도 회송용 봉투라는 걸 같이 받게 되고요. 예. 기표를 한 후에 그 투표지 7장을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함께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아, 봉투는 하나인데 거기에 7장을 다 넣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송용 봉투채로 투표가 끝나고 나서 오늘 내일 끝나고 나서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이 되게 됩니다. 예. 뭐 따로 우표 같은 거 붙일 필요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예. 사전 투표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사전 투표소는 기본적으로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대체로 읍사무소, 면사무소,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정확한 사전투표소 위치를 원하시는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사전투표소 찾기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또 선거정보라는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1390번이 있습니다. 예. 그 번호로 전화하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1390 전화는 국번 없이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전 투표 제도가 처음 올해 실시되는 제도니까 네.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처음 이제 실시하는 만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그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투표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전투표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전투표소별로 유권자가 집중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약간 대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는 불편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선거정보 모바일 앱, 거기 사전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보면 사전투표소별로 투표 대기 시간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네.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번 사전 투표가 조작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루머가 돌았다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말 그대로 루머고요. 조작 예. 가능성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 사전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제 발급을 하게 되는데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그 유권자에 맞는 투표용지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사전투표 이 전 과정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있는데 예. 이 참관인들이 감시 또는 감독하는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 조작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표함은 어떻게 보관이 됩니까? 네, 이 투표함도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이 투표가 끝나면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그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투표함을 봉인하고 지정된 장소에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을 하게 되고요. 사실 과거의 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그 투표지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먼저 가서 그 투표함이 다 보관이 미리 되는 형태였거든요. 예. 그때도 안전하게 다 보관되어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하고 싶은데 이렇게 직장 다니느라고 좀 꺼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특히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네.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니까 반드시 보장이 이제 돼야 될 테고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해 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예.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그러니까 3일이죠. 3일 동안 모두 근무를 해야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고용주가 청구를 했는데도 그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예. 그 고용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예.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고용주 분들께서는 모든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끔 거동이 불편한 노역자를 상대로 대리 투표하는 행위도 가끔 있었는데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예방하실 계획인가요? 네, 대리 투표 이것은 이제 유권자를 대신해서 제3자가 대신 투표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걸 텐데요. 예.
사전투표나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대리투표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이나 요양소, 구치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분들은 거소투표를 신청을 해서 그 자신이 거주하는 그 자택이나 그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경우에 이제 대리투표라는 게 적발되는 경우도 이제 가끔 예. 있어 왔는데요. 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관내 노인 요양 시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시설에 방문해서 선거법을 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법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전투표 제도 설명을 들으니까 진짜 투표율이 많이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이번에는 이틀입니다만 한 3일이나 4일 정도로 늘릴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아, 네.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향후에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논의는 없는 상태고요. 네. 그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예를 들어서 3일로 늘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관계 무슨 법을 개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규정만 개정하면 되나요? 네, 관계법도 지금 이틀로 선거일 돼 전 있군요. 5일부터 이틀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 그렇군요. 그 개정도 필요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수현 서기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다음 주도요, 달력을 보면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예. 방금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6.4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6월 6일 현충일도 있습니다. 네. 5월에 이어서 다시 연휴가 있어서 들뜬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단오가 바로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음력으로는 5월 5일이고요. 올해는 6월 2일 월요일이 단오예요. 예. 그래서 단오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에서 단오 체험해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고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바로 동쪽이에요. 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단오를 맞이해서 어제 목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6월 1일 이틀 동안 단오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선 단오하면은 그네뛰기나 씨름 등 이런 전통 놀이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네. 그동안에 단오 때면 이렇게 큰 행사를 열고는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너무 시끌벅적한 행사는 지양하고요. 어제 행사는 미리 신청한 외국인들과 또 초등학생들이 창포로 샴푸 만들기, 창포로 머리 감기 등 전통 문화를 배우는 정도로 진행을 했고요. 예. 6월 2일에는 조용하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았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단오 부적 찍기, 또 부채 만들기, 수리취떡 만들기, 단오 유래 배우기 등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매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요. 부채와 창포 샴푸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 현장 담아왔는데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5월 5일 단오에는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네뛰기입니다. 탁구에 머리 감기도 있고 씨름도 또 오늘은 여러분들과 창포 샴푸 만들기를 할 거예요. 단오날 옛날부터 창포로 머리를 감았다고 하는데 창포에 있는 좋은 약 성분이 피부병에도 좋고요. 그리고 탈모에도 좋고 머릿결을 되게 부드럽게 해준다고 해요. 네, 학생들이 창포 샴푸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봐요. 네, 미리 만들어진 재료를 희석시키는 정도기 때문에요.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한 20분 정도면 만들 수 있었는데요. 저도 창포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어만 봤지 직접 만져본다든지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렇게 커서 행사장을 찾아가 봐서 이렇게 창포로 머리를 감았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 아이들은 직접 만져보고 만들어봤기 때문에 단오에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창포에 머리를 감았다는 걸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요. 매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정말 수업 태도가 좋았고요. 활동에 적극적이었어요. 진지하게 배우는 모습들이 이전에 만났던 초등학생들이랑 조금 달랐는데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에게 어땠는지 소감 들어봤습니다. 창포 샴푸 만들었어요.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예요. 린스를 안 해도 머리가 부드러워져요. 더 촉감이 부드럽고 머릿결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창포로 이거 샴푸 만들기 하러 왔어요. 해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살짝 냄새도 살짝 나는데 피부에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향 넣어주시고 하니까 살짝 좋은 향도 나고 엄마하고 오빠한테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창포 샴푸도 만들고 부채도 만들었어요. 이거 한지 나무 있는 거 해서 자른 다음에 그거 문양도 붙이고 손잡이도 달고 해서 만들었어요. 되게 시원해요. 선풍기 틀거나 에어컨 좋긴 한데 오래 하면 너무 추운데 부채는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앞으로 부채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 네, 원래 단오에는 부채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죠? 네, 단오선이라고 해서요. 본격 여름이 시작되기 전 이제 임금이 신하에게 부채를 선물하던 것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도 여름 더위를 이기라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이 가까운 지인들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밖에 또 단오가 여름 초입에 있는 절기잖아요. 단오 즈음부터는 더워지기도 하고 이제 비도 슬슬 많이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염병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오에는 병이나 액을 쫓기 위한 풍습이 많다고 합니다. 이 창포로 머리를 감는 것도 뭐 흔히 머릿결이 비단결처럼 좋아진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데요. 또 그밖에 뭐 액을 쫓기 위한 풍습 중에 하나고요. 또 애군을 쫓아내려고 쑥으로 만든 인형을 문에 걸어두기도 하고 또 단오에 목욕을 하면 무병한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을 보존하고 알리고자 이렇게 해마다 단오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행사 담당자에게 이번 행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회시 행사를 잘 체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오가 왜 하는지, 행사 때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류에 이렇게 연관되어서 한류 문화를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창포 머리 감기 하는데 진짜 머리를 다 적셔가지고 하면서 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문화 체험을 하면서 한국을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부채 만들면서 단오날 왜 한지 부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유래를 잘 듣고 그러면서 또 더위 훨훨 날려버리자고 그런 취지에서 한지 부채 만들었거든요. 빨리 널리 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단오가 뭔지 그 여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이 정말 힘든 절기가 아닌 시원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계절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이제 며칠 전부터 슬슬 더워져서, 올여름 어떻게 보내나 걱정도 살짝 됐었는데요. 이 얘기 들으니까, 단오가 참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절기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요, 오전 오후 시간에 나누어서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부채 만들기, 수리찌떡 만들기 등 행사를 하는데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온라인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돼 있고요. 이제 약간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정도는 내야 한다는 것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매동초등학교 선생님의 참여 소감 들어봤습니다. 서울 매동초등학교 교사 박선미입니다. 여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자기들이 직접 샴푸 같은 것도 만들어 보면서 조상들의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서 학교 교실에서 배우는 공부보다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설이나 추석보다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아마 단오라는 것도 우리의 좋은 명절이라는 것을 새삼 배웠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이고 조상님들의 그런 좋은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단오를 앞두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단오 행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세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도 참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민족 대통합의 장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준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화가 샤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화책 그림을 보는 것처럼 몽환적이고 따뜻한 작품들로 유명한 샤갈,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 남성의 1인당 스킨케어 지출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전 세계 남성 스킨케어 시장 규모는 33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21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9억 7,480만 달러로 1위이며 한국이 6억 3,5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성 1인당 소비 규모를 보면 한국이 25달러 30센트로 2위인 덴마크의 3배에 달했습니다. 어젯밤 8시 15분쯤 서울 장안동에 있는 섬유공장 지하 작업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작업장 내부 700제곱미터와 쌓여있던 원단, 기계 설비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대림동에 있는 음식점 옥상의 환기 설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기 설비 안에 모터가 타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승용차가 전복돼 20대 동갑내기 친구 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서 21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밭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불에 타면서 안에 있던 21살 서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저수지에서 작동이 멈춘 장난감 배를 건지려던 동호회 선후배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운중 저수지에서 무선 조종 장난감 동호회원 31살 이모 씨가 모형보트를 건지려다 물에 빠졌습니다. 함께 온 35살 김모 씨도 이 씨를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함께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북한도 참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아시안게임은 또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화봉송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번에 끝난 전국 소년체전 성공리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회 신기록이 35개, 대회 타이 기록이 5개 등 총 40개의 신기록이 수립됐고요. 예. 수영, 사이클, 양궁 등에서 4관왕을 한 선수가 5명이나 탄생하는 등 풍성한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인천시의 경우는 금 29개, 은 35개, 동 46개로 종합 4위를 차지하여 작년 대비 종합 7위에서 3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아주 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소년체전과 관련해서 훈훈한 뒷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 단원중학교 육상 금메달리스트 안성재 선수는 이번 네.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형과 누나들에게 이 영광을 바친다고 말해 수위를 숙연하게 했고요. 예. 그래도 이번 소년체전의 숨은 주역은 누가 뭐래도 자원봉사자분들이신데요. 손자 손녀를 대하듯 선수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 봉사자부터 경기 종료 후 자발적으로 남아 주변 쓰레기를 정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노력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도 알아봐야 될 텐데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3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인천시에는 OCA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하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아시안게임에 그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회원국 전체가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OCA 45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 스포츠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퍼펙트 아시안 게임을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게 되면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선수단과 임원진, 응원단 등의 안전 문제와 숙박, 공동 응원 등을 추진할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예. 북한 선수단의 전지훈련 요청이 있을 시에는요. 통일부 승인 및 실무 접촉을 통해 전지훈련 종목과 인원 등을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수단하고 임원 외에 응원단도 오는 모양이죠? 아직 응원단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예. 예년에 전례를 봤을 때. 전례를 봤을 때는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특별한 성화봉송 이벤트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스마트 토치 릴레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스마트 토치 릴레이는 최첨단 IT 아시안 게임을 표방한 대 목표에 부합하는 컨텐츠인 동시에요. OCA 승인을 받은 공식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언뜻 어떻게 하는지 참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언제쯤 선보일 예정인가요? 네. 6월 1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장을 기념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테스트 이벤트가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으로 열리는데요. 예. 현장에서 스마트 토치 릴레이 앱을 통해 온라인 성화봉송이 점화될 예정입니다. 예. 온라인 성화봉송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요. 경기 당일인 6월 1일 17시부터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군요. 네. 예. 누구나 다
온라인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토치 릴레이 앱은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제공되고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웨이버, 웨이신 등 SNS를 통해 전 세계 지인들에게 전달하여 스마트 기기 간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인 NFC 기능을 이용 점화할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온라인 성화봉송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번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운영 전반에 대한 테스트 이벤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개장을 기념하는 첫 번째 이벤트인데요. 6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한국 대 쿠웨이트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열립니다. 6만여 명의 관중이 입장하게 될 아시안게임의 개폐회식을 문제없이 치르려면 테스트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되었습니다. 네. 이번 테스트 이벤트,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이거를 보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입장은 무료입니다. 예. 하지만 사전 신청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데요. 예. 6월 1일까지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입장권 예매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콜센터 국번 없이 1599-4290번으로 신청하시면 선착순으로 1인당 4장까지 가능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가가지고 네. 입장권 예매 배너를 클릭하면은 4장 받을 수 있군요. 네, 1인당 4장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인천시정 소식도 알아볼까요? 인천시에서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서 생기는 환자 가족분들의 불면증 및 우울증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치매 환자의 주 돌봄자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예. 치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환자 가족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치매 환자 배우자분이 대상이며 오는 6월 16일, 13일까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소 및 광역치매센터에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예. 교육은 6월 24일부터 주 2회씩 총 12회 진행되겠습니다. 예. 치매 환자 배우자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나 딸 이런 다른 가족은 안 되고. 그건 아직 대상자를 좀 확대할 예정이긴 한데요. 우선은 주 돌봄자가 배우자니까 남편분이 아프시면 부인이 아프시면 보통 남편이 돌보시는데요. 예. 그렇게 배우자가 돌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족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주 2회씩 12번 프로그램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무슨 비용 같은 건 안 듭니까? 비용은 없습니다. 예, 무료로 진행되는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How do you spell that? How do you spell that? 이름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울 때 철자를 알면 좀 클리어해지죠. 회사 주소나 이메일 주소를 적을 때도 정확한 철자가 필수입니다. In English, you can say, How do you spell that? How do you spell that? Can you repeat that, please? How do you spell that? Oh, me? My name is Callie. It's K-A-L-I. K as in kite, A as in apple, L as in lemon, and I as in India. Okay, until next time, great job.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당나귀하고 수탉, 염소, 물고기를 연인과 함께 화폭에 담았던 화가가 있죠. 특유의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작품들로 많은 사랑을 받은 화가 샤갈이 그 주인공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특한 화풍의 비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샤갈의 그림을 보면은 동화책 그림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먼저 샤갈 어떤 화가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마르크 샤갈은 폴란드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지역의 비테프스크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생선 도매상하는 아버지, 잡화점하는 엄마 사이에서 구남매 맞이로 태어나는데요. 그 뭐 집안 분위기가 예술적이지는 않았지만 열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했던 어머니 덕분에 샤갈의 예술적 감성들이 잘 성장은 할 수 있었다고 해요. 네. 샤갈은 풍족하지 않은 대가족의 살림 속에서도 비교적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 고향에서의 감성들이 샤갈의 작품 세계를 알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아,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그 샤갈이 살았던 비테프스크라는 동네가요. 그 러시아 서부의 유대인 거주 지역이었대요. 예. 그래서 샤갈은 이제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어른이 되어서 주로 서유럽 쪽을 자주 여행을 했었고 또 특히 파리를 제2 고향이라고 부를 만큼 파리에서 거의 살기는 했지만 늘 샤갈은 자신의 고향 이 고향을 많이 그리워했었대요. 네. 그런 고향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샤갈에게 많이 부담스러웠었던 게 있었는데요. 그 샤갈이 이제 러시아에서도 활동을 하고 서유럽으로 넘어간 거였는데 그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이 심한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사진을 보정하거나 또 간판을 그리는 그런 공방에서 첫 화가의 길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유대인이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다고 해요. 또 나중에 파리에 가서도 또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징후들이 막 있었던 데였으니까 여전히 퍼져있던 유대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 원래 이름이었던 그 모이셰 샤갈이 원래 이름이었거든요. 그 모이셰 샤갈이라는 이름을 마르크 샤갈로 좀 약간 글로벌하게 해서 개명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아무래도 하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이 묻어있는 고향 비테프스크에 대한 향수로 늘 부딪혀 했다고 해요. 예. 그 비테프스크라는 지명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샤갈의 그 아련하고 몽환적인 그림들이 그런 고향에 대한 향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랬던 것이 그 이제 보면 뭐뭐 유대인, 뭐 유대, 마을 뭐 이런 식의 그 유대에 대한 그 타이틀이 걸려있는 작품이 좀 유난히 많은 작가인데요. 뭐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 풀밭의 유대인 이러한 같은 그 고향의 풍경 또 고향 사람들을 담은 작품을 많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평생 사랑했다는 샤갈의 아내 벨라가 이제 이렇게 죽었을 때도 절필했다가 다시 시작했던 그림이 뭐 어라운드 헐 그래서 그녀 주위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 배경도 바로 이제 비테프스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작품에는 또 푸른색이 감도는 배경에 그 아내 벨라가 둥둥 떠 있고요. 또 딸 이다가 그의 고향 비테프스크 마을을 이렇게 동그란 구 같은 데 이렇게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색채의 마법사라는 별명답게 아름다운 색채들이 어우러져 있고 또 이제 아까 말한처럼 그 둥둥 떠 있는 이런 인물들의 모습이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샤갈은 어떤 장르에 속하는 화가였는지요? 예, 사실 그 샤갈 작품을 근데 딱 한 가지 사조로 이렇게 묶는 일은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20대에 지인의 도움으로 파리로 오게 되는데 당시 이제 파리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범람하던 현대미술 사조들이 있었어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뭐 야수파, 입체파, 초연수일, 미래주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사조를 다 섭렵하고 있던 아주 독특한 작가였어요. 그래서 야수파에서는 화려한 색채를 그리고 또 입체파에서는 사물을 표현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조들에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자신이 늘 그리워하던 뭐 그 고향의 그 유대의 전설이나 또 유대만의 그런 어떤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담은 작품들에 맞게 이렇게 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뭐 아름다운 색채 구성에 또 난데없는 길게 누워서 둥둥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샤갈의 대표적인 도상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짜깁기를 한 거 아니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샤갈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요. 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찔끔찔끔 가져다가 자기 그림에 앉혔다면서 깊이가 없다 이런 비난도 받았죠. 예. 그래서 그의 그림은 그런데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그래서 파리에 머무는 동안에 보면은 그 작가들과의 친분도 뭐 있었지만 예. 그 오히려 문학가들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독창적인 작품에서 등장하는 러시아 설화, 뭐 유대 성서 이런 이제 깊이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의 시적인 경향과 또 그런 문학가들하고도 잘 맞았고요. 예. 근데 이제 작가 이외에 또 그가 보여준 다양한 행보들을 보면 그의 이러한 이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사고 방식이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그 샤갈이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대 디자인 일이었어요. 예. 그게 뭐 그냥 이렇게 작게 한 게 아니라 아주 스케일 있게 했던 아주 유명한 무대 디자이너였고 또 무대에 올라가는 의상까지도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일을 했던 데는 뭐 돈을 벌어야 되겠다거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전운이 감도는 유럽에서는 그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샤갈에게 사실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기에는 조금 그 불안한 요소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예. 또 서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보면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늘 조심스럽기도 했었었고요. 예. 그러다가 또 히틀러가 딱 뜨게 되니까 이제 거의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다 이렇게 뭐 다 감당을 못하고 예. 뉴욕까지 가게 되죠. 근데 거기서 바로 그 유명한 불새 발레 작품을 예. 그 아주 유명한 그 극장에서 무대 발레와 무대 디자인하고 발레 의상을 같이 이렇게 그렇군요. 디자인 총괄을 하게 돼요. 예.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출판도 같이 해서 책도 많이 만들고요. 예. 그리고 또 뭐 그 아주 유명한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그쪽에서 그 모차르트의 마적도 예. 총괄하기도 하고요. 정말 능력 있는 무대 디자이너고 거의 말년까지도 계속 그 작업을 했어요. 팔방미인이었군요. 예. 근데 이러한 그의 작업들을 사람들이 뭐 이렇게 너무 다양한 걸 한다라고 뭐라 하더라도 예. 아주 이제 그 열렬히 그의 행보를 응원해줬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겠어요? 아내겠군요. 네, 맞아요. 샤갈의 아내 그 벨라였어요. 예. 그녀는 아주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였다고 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샤갈에게 많은 영감을 줬는데 그녀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래서 예, 샤갈이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또 이제 딸 이다가 아주 독특해서 아빠한테 좋은 또 젊은 여자를 소개를 시켜줘서 그래서 이제 좀 회복을 하나 싶어서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파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또 여전히 뭐 발레 공연도 하고 또 도자기 작업도 하고 또 동파나 사파,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엄청난 작업을 많이 하죠. 예. 그러면서도 늘 이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워줬던 동반자 벨라가 없죠. 그런데 여전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많죠. 그래서 사실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아주 고향이 곳곳에 예. 배어 있습니다. 어떤 작품에 등장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샤갈의 작품 뭐 나와 마을이랑 결혼이란 작품은 좀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알고 있는 작품일 텐데 예. 이 두 작품을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나와 마을은 한창 파리에서 다양한 미술 사조를 섭렵하고 있을 때 이제 야수파, 입체파, 절묘한 조화가 보이는 그 샤갈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예. 고향 사람들,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어떤 그 향수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그 예. 색채도 그렇고 근데 가끔 이 작품은 눈 내리는 마을과 헷갈려서 이제 얘기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작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봤어요. 예, 근데 딱히 본 기억은 예. 없으시죠? 예. 왜냐하면 사실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은 작품이 없거든요. 샤갈은 그런 작품을 그린 적이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시인 제목, 시 제목에 샤갈의 눈 내리는 마을이라는 시집 제목이 있고 또 김친수 씨가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예. 근데 정말 그 샤갈의 그 고향이 3월에 눈이 내린대요. 예. 그 시가 뭐 3월에 눈이 내리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들이 있었었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 또 나와 마을이 있고 결혼이란 작품도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이제 그 향수를 느끼게 하는 작품인데 예. 이 줄리아 로버츠하고 휴그랜트가 나왔던 영화 노팅힐에서 그 줄리아 로버츠가 이제 휴그랜트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증표 같은 걸 주면서 사랑 고백을 하고 뭐 거절했다가 받아줬다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래서 예. 당시에 이제 많은 연인들이 이 작품 포스터를 또 이렇게 주고받고 했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예. 샤갈은 참 도전적인 화가였나 봐요. 네, 그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또 몽환적인 어떤 그러한 그 이제 색채도 그리고 또 깊이도 있고 예. 또 독창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로 늘 그 노스텔지아적인 그러한 작업을 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작가였죠. 다음 네. 시간에는 어떤 화가를 볼까요? 네,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스페인 출신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지금까지 김민선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컨들이 바람의 세기로 경쟁할 때 휘센은 바람의 온도까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건 더 빠르게 시원해지는 바람이니까요. 에어컨의 바람을 넘어 LG 휘센.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웰메이드가 지요. 고마운 분께 편지를 쓰면 웰메이드가 당신을 대신해 좋은 옷을 보내드립니다. 웰메이드 땡큐박스 이벤트 5월 31일까지 웰메이드 코리아닷컴 참조. 웰메이드가 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쇼핑에서 레저까지, 백화점에서 이마트까지, 즐거움과 편리함이 가득가득, 신세계 전국 어디에서나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현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